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1학년도 EBS 수능특강 문학교재 갈래복합 8강에 수록되어 있는 김광규의 상행이란 시를 설명해 주겠습니다. 이 상행이란 시를 이해하려면 시적 화자의 어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주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시를 설명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어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런 말투입니다. 이게 만약에 맨날 게임만 하고 놀던 학생이 알았죠? 갑자기 공부를 하겠다고 하니까 엄마는 너무 좋은 거예요. 됐죠? 근데 갑자기 엄마는 말을 할 때는 약간 비꼬아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무슨 공부야. 계속 게임해. 그리고 텔레비전 보고 그냥 잠이나 푹 자. 결국 인생은 즐기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때 엄마의 말투는 분명히 반어적이라는 거죠. 근데 결국 아이가 공부한다고 하니까 너무 즐거운데. 근데 이게 얼마나 오래 갈까? 해서 엄마는 아들한테 비꼬아서 얘기하는 어조와 똑같은 게 바로 이 상행입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6월 모평에 나무의 수사학 1이라는 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 시의 나무는 도시의 가로수입니다. 그 도시에서 나무가 적응하기 위해서는 결국 너무 힘들지만 겉으로 꽃도 피워야 되고 푸른색도 발해야 됩니다. 발산을 해야 돼요. 푸른색을. 이유는 뭐냐면 자기를 상품화시켜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도시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무가 꽃을 피우는 게 바로 나무의 반어법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들 중에는 아마 6월 모평 보고 나서 나무의 수사학 1이라는 시를 잘 떠올리면서 이 시를 이해하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자, 거기 가을 연기 자욱한 저녁 들판으로 상행열차를 타고 평택을 지날 때 흔들리는 차창에서 너는 문득 낯선 얼굴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그것이 너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말았다오 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낯선 얼굴에다 일단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다음에 맨 끝에 보면 다오라는 서술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일단 여기까지가 여러분 중심 내용이 뭡니까? 여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 부분이라고 하면 알았죠? 일단 가을 연기 자욱한 저녁 들판 상행열차는 일단은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상행이라는 게 여러분들 뭐냐면 19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저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열차를 타면 상행열차를 탄다고 했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가면 요즘은 부산행이라고 하지만 예전엔 하행열차라고 했습니다. 이 상행과 하행이 지역차별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순화해서 우리는 서울행, 부산행이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는 여러분들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가면 상행이라고 했습니다.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했어요. 됐죠? 원래 서울이 수도니까. 그리고 서울이 도시화되어 있으니까. 그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시적 화자는 가을에 지금 상행열차를 타고 어디로 올라가는? 서울로 올라가는 너에게, 너가 뭐겠어요? 청자입니다. 알았죠? 너에게 화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흔들리는 차창에서 분명히 너 낯선 얼굴 볼 거야. 그게 네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마.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여러분 낯선 얼굴이 중요합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시골에서 이제 열차를 타고 서울로 돈을 벌기 위해서 올라가는 아주 순진한 병철이가 있다고 칩시다. 시적 화자가 그 병철이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 서울에 가면 네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네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마. 너 그 네 모습 그대로 가지고 가면 서울 도시에 적응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그 낯선 얼굴은 네 모습이 아니야. 알았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말투대로 하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런 순진한 병철이가 도시에 가서 적응하려면 자기의 본질, 본성을 버려야지 도시에서 살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6월 모평에 나온 나무의 수사길과 똑같은 어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봐도 결국 시적 화자가 결국 너라는 청자에게 야, 너 낯선 얼굴이 네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라고
말한 것 자체가 반어적이라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전체가 반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은 그럼 이 낯선 얼굴이 너의 모습이 아니면 뭐가 너의 모습이냐? 그 밑에 있습니다. 오징어를 씹으면서 화투판을 벌이는 그 낯익은 얼굴이 있잖아. 낯익은 얼굴은 세모 쳐놓으세요. 알았죠? 근데 결국 시적 화자는 너에게 낯익은 얼굴을 하라는 겁니다. 이 낯익은 얼굴이 쉽게 말하면 도시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화투판을 벌이면서 여러분들 오징어 씹고 화투나 치면서 즐기는 어떻게 보면 소시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모습을 해야지 도시에 가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 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낯익은 얼굴과 낯선 얼굴은 못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비된 소자라고 보시면 돼요. 대조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야, 그냥 낯익은 얼굴이 네 모습이라고 생각해. 됐죠?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야, 황혼 속에 고함치는 원색의 지붕이 있잖아. 원색의 지붕도 세모 쳐놓으세요. 이 원색의 지붕은 뭘 상징하냐면 화려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뭘 뜻하냐면 도시화를 뜻하는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 경부선이라는 고속도로라든지 경부철도가 지나면 철로 주변은 초가집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원색의 슬레이트 지붕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차를 타고 평택쯤 지나서 도시에 가까워지면 이런 지붕을 한 집들이 많은 겁니다. 결국 이제 도시에 가까워졌는데 초가집들이 많으면 좀 이제 경제적으로 낙후된 이미지를 보여주니까 조금 도시화 같은 느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원색의 지붕으로 다 갈아엎어버린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원색의 지붕은 바로 화려함과 도시. 이게 이 낯익은 얼굴하고 이미지가 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밑에 또 있죠? 밑에 뭐 있어요? 잠자리처럼 직위법이죠. 파들거리는 텔레비전 안테나. 이 TV 안테나도 여러분들 TV 안테나도 뭐를 뜻하는 거겠어요? 근대화나 도시화를 뜻하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세모 쳐놓으시면 돼. 알았죠? TV 안테나 세모. 그 다음에 그 밑에 흥미있는 주간지도 세모 쳐놓으세요. 주간지를 보면서 이 주간지는 흥미있는 주간지니까 어떻게 보면 즐거움을 주는 주간지입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보면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도시에 모여 있다는 거죠. 그 쾌락을 주는, 즐거움을 주는 주간지를 보면서, 됐죠? 고개를 끄덕여 엄마. 인정해, 자식아. 그리고 거기도 다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 시는 여러분, 이 다오라는 서술어가 반복되어 있고, 이 반복이 있으면 당연히 이게 뭐라고 보시면 돼요? 운율이고 음악성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의 운율은 여러분 같은 서술어 단어를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게 여러분 다 결국 도시의 이미지입니다. 원색의 지붕, 텔레비전 안테나, 낯익은 얼굴. 근데 결국 도시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너의 낯선 얼굴을 버리라는 겁니다. 시적 화자. 하지만 화자가 진짜 원하는 건 이 도시보다 이걸 더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도시에 살면서 우리의 순수한 본질을 다 상실하고 이미 상품화되고 소시민화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걸 반어적으로 비꼬아서 말하는 게 바로 이 시의 어조입니다. 알았죠? 어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시적 화자가 너한테 야, 너 낯선 얼굴 네 얼굴이라고 생각하지 마. 그냥 낯익은 얼굴이 내 얼굴이라고 생각해. 됐죠? 여기까지 중심 내용은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세 번째 부분에 가면 이렇게 돼 있죠. 농약으로 질식한 풀벌레 울음 같은. 이거 다 비유입니다. 심야 방송에 잠든 뒤에 전파 소리 같은. 됐죠? 거기 여러분 앞에 수식어들을 잘 보세요. 농약으로 질식한 풀벌레의 울음은 이미 농약에 질식돼 있으니까 울음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그 다음에 심야 방송이 잠든 뒤에 전파 소리는 이게 뚜렷하게 나겠어요, 소리가? 소리가 잘 안 들리겠죠, 그죠? 그래서 뒤에 그런 말을 써놓은 겁니다. 듣기 힘든 소리는 동그라미 쳐보세요. 듣기 힘든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랍니다. 다 반어법입니다. 알았죠? 이게 여러분 듣기 힘든 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마라. 이 듣기 힘든 소리는 어떻게 보면 도시화나 근대화나 산업화를
비판하는 목소리라고 보면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귀 기울이지 말고 인마 그냥 소시민적 근성이나 갖고 그 다음에 화려함이나 추구하고 그 다음에 그냥 쾌락이나 즐겨. 그래야지 네가 도시에 살 수 있는 거야. 너 이 얼굴 가지고는 절대 낯선 얼굴을 가지고는 도시에 살 수 없어 임마 라고 말하는 거라. 이렇게 말한다는 건 도시가 그 정도로 순수함을 가지고 살아가기 어려운 공간이라는 거죠. 말투 알겠죠 이제? 말투 알겠죠? 이 시 전체가 반어적이라고 알아둬야 됩니다. 알았죠? 밑에 확성기마다 울려오는 힘찬 노래가 있지 않니? 그래서 힘찬 노래하고 또 뭐가? 듣기 힘든 소리는 대조되어 있는 겁니다. 이 힘찬 노래는 어떻게 보면 원래 들어야 되는 소리를 못 듣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어떻게 보면 도시를 비판하는 소리를 침묵하게 하는 게 바로 힘찬 노래입니다. 이해됐죠? 듣기 힘든 소리를 방해하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힘찬 노래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도 고속도로 달리는 자동차 소리 얼마나 경쾌하니 임마. 자동차 소리도 똑같습니다. 이 자동차 소리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이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둘도 대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거기 얼마나 경쾌하니? 당연히 시 전체로 봤을 때 반어적이라고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시 전체가 아이러니, 반어법이 쓰였다는 것만 여러분들 꼭 명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야, 예로부터 임마 인생은 여행이야 자식아. 여행 세모. 그 맥주나 콜라도 세모 쳐놓으세요. 맥주나 콜라는 이제 외래 문화가 이미 들어왔다는 겁니다. 근대화가 됐다는 겁니다. 알았죠? 맥주나 콜라, 그 다음에 여행, 이거 다 세모 쳐놓으세요. 여행은 여러분들 이것도 개인적인 즐거움이야. 개인적인 즐거움, 쾌락입니다. 알았죠? 뭐 사람들은 돈을 좀 벌면 여러분들 그 번 돈 가지고 뭐 합니까? 뭐 가족들 데리고 어깨에 힘주고 여행 다니지 않습니까? 그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즐거움이나 즐겨 임마. 됐죠? 듣기 힘든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그 밑에 맥주나 콜라나 먹어. 됐죠? 도시의 화려함을 즐기세요. 그 다음에 즐거운 여행을 해다오. 됐죠? 그리고 절대 생각은 하면 안 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이 단어하고 또 대조적인 게 생각이란 단어입니다. 생각이란 단어는 동그라미 쳐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생각은 이걸 뜻하면 돼요. 성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야, 너 도시에 살면서 과연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성찰하지 말라는 겁니다. 머릿속에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겉으로 나타난 화려함을 즐기라는 겁니다. 이 생각도 그래서 듣기 힘든 소리하고 이미지는 같죠. 이 낯선 얼굴하고 이미지 같죠. 그죠? 나머지는 다 부정적인 시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놀라울 때는 다만 라고 그냥 놀라기만 해 인마. 됐죠? 놀라울 때는 그냥 하고 놀라기만 해.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다 긴 말을 하고 싶으면 얘하고 똑같은 말이죠. 보다 긴 말을 하고 싶으면 하지 마. 침묵해. 그래서 보다 긴 말하고 또 침묵도 대조적입니다. 됐죠? 근데 결국 도시화, 산업화, 근대화, 소시민적 근성을 가진 도시민들을 비판하지 말고 그냥 너도 도시에 적응해서 살아. 그 뜻입니다. 밑에도 똑같은 말입니다. 침묵이 어색하면 날씨나 얘기해. 가뭄 날씨라는 건 여러분 당장의 문제죠. 결국 큰 문제는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아리안테나 축구 경기도 세모 쳐놓으세요. 가뭄 날씨도 세모. GMP나 증권 시대도 세모 쳐놓으세요. 여기서 여러분 축구 경기라는 것도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예전에 여러분들 프로야구가 누가 만들었죠? 전두환이가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야구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은 스포츠에 빠지고 정치에 무관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프로야구를 만들어서 결국 프로 스포츠가 발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친 소리입니다. 이게 결국 여기서 이 아르헨티나 축구 경기라는 건 정치라든지 현실 문제에 관심을 갖지 말고 스포츠나 즐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GNP나 증권 시대는 경제 성장을 즐기라는 겁니다. 야, 우리나라 계속 발전하잖아.
그걸 긍정적으로 봐. 너 쓸데없이 야 도시에 대해서 비판하지 마. 이 뜻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거기 여러분 가문 날씨는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아닌 아주 사소한 당장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라. 그 다음에 축구 경기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현실로부터 무관심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GNP나 증권시세는 경제 성장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결국 겉으로는 아주 경제 성장이 잘 됐죠. 하지만 결국 그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고통스럽죠. 이게 결국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보라는 겁니다. 그 속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 여기서 말하는 이 세모친 것들은 결국 도시가 가지고 있는 다 외면적인 모습들입니다. 됐죠? 그리고 마지막에 증권시세에 관해서 얘기해. 너를 위해서야. 나를 위해서야 임마.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죠? 이 말투 자체가 관어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는 너에게 도시에 적응하려면 이런 모습을 가져야 돼. 라고 말하지만 결국 실질적으로는 이런 도시는 정말 살기 어려운 곳이야. 정말 더러운 곳이야. 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럼 우회적으로 도시를 비판한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회적 비판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걸 풍자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투 자체가 좀 어때요? 약간 비꼬는 말투입니다. 야, 너 그 낯선 얼굴 네 얼굴 아니야. 인마 자식아 화투나 치고 즐기는 그냥 낯익은 얼굴이나 됐마. 쓸데없이 비판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 말투라는 게 말투가. 이런 걸 우리가 냉소적 어조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게 그럼 풍자적이면서 냉소적이면서 무슨 적이다? 반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걸 통해서 결국 뭘 비판했냐? 결국 도시와 근대화, 도시의 소시민적 근성을 가진 도시민들을 비판한 게 이 시의 중심 내용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수업하기 전에 앞부분에서 얘기했잖아요. 어조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해됐죠? 원래 사실 이런 주제는 시로 출제되지 않습니다. 사실. 수능에서 여러분 시는 감정문학이기 때문에 주로 정서, 감정을 표현한 시를 주로 출제하고 이런 주제는 사실 소설로 출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이해하면 나중에 도시를 비판한 근대화의 화려함을 비판한 소설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작품도 연계교재에 있는 작품이니까 이 정도는 좀 이해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 문제 2번에 보면 일단 가의 A를 보세요. A에 나가 실제로 의미하려는 것과는 상반되게 너에게 결국 말하는 것. 즉 나가 아이러니 방식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이때 결국 나의 실제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근데 결국 이미 A에서 결국 이 시는 반어적이다. 그리고 2번 문제 보기를 보면 김광규가 시를 어떤 의도로 썼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럼 결국 이걸 가지고 시어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상행에서 너에 대해서 말하는 방식과 다음에 해설을 참조하여서 주요 식구를 한번 감상해 보세요. 김광규의 시에서 중요하게 형상화된 것. 형상화란 말은 여러분 구체화란 뜻입니다. 원래 문학은 여러분 구체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장면이잖아요. 상행열차에서 화자가 너라는 사람한테 알았죠? 야, 너 원색의 지붕 보이지? 저거나 즐겨. 저 텔레비전 안테나 보이지? 저게 바로 도시야. 그리고 저 화투 치는 저 사람들 있죠? 저 사람들 닮아야 돼. 너 그래야지 도시에서 살아갈 수 있어. 여러분 화투 치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텔레비전 안테나나 자동차의 소리라든지 결국 힘찬 노래나 다 청각적이면서 시각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다 구체적인 소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문학은 여러분 구체적으로 쓴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 밑에 있는 거 그래서 형상화된 소재에는 소시민의 일상이 나타나 있다. 화투 치는 사람들이 바로 소시민들입니다. 아르헨티나 축구 경기를 보면서 즐기는 게 소시민이고 돈을 벌면 여행을 떠나는 것도 소시민입니다. 소시민이 뭡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이해됐죠? 나라가 어떻게 되든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이게 바로 소시민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소시민입니다. 알았죠? 그렇다고 여러분 이 소시민적인 삶이 무가치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결국 이제 이 도시에서 살다 보면 사람들은 화려함에 취해서
결국 현실을 비판하지 못하고 자기의 앞만 보고 자기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 태도를 비판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시민은 공동체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공동의 해결을 모색하기보다 안 한다는 거죠. 개인의 경제적 성공을 지향하면서 소비문화의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려는 현대인을 의미합니다. 김관주는 도시화와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발생하는 현대사회의 문제와 우리 주변에 일상화되는 소시민적인 태도를 예리하게 포착하면서 이를 비판하고 잃어버리는 가치에 대해서 성찰합니다. 결국 잃어버린 가치가 뭐죠? 낯선 얼굴이죠. 낯선 얼굴. 성찰은 뭐죠? 바로 생각하는 거죠. 김광규 씨의 이런 특징은 독자가 일상의 삶을 낯설게 인식하는 데 효과적일 겁니다. 결국 이 시를 읽고 나면 자기를 한번 반성하겠죠. 나 옛날의 모습이 참 순수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변했지? 뭐 이런 성찰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번 선택지에 보면 낯선 얼굴은 일상에서 접하는 소시민의 모습을 의미한다. 이미 틀렸네요. 낯익은 얼굴이 소시민이고 낯선 얼굴은 여러분 이미 도시화되기 이전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순진하고 아주 순수했던 모습이 낯선 얼굴이지 얘가 소시민은 아니죠. 답은 1번이 답이었습니다. 거리를 두어야 하는 모습이다. 틀렸죠. 그래서 1번 선택지에 낯선 얼굴은 일상에서 접하는 소시민의 모습을 의미한다는 틀린 겁니다. 낯익은 얼굴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흥미있는 주간지는 사회적 문제보다는 감각적 쾌락을 중시하는 소비문화에 대한 상징이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문학은 여러분 상황이 이해가 되면 시어의 의미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시나 소설을 읽더라도 주어진 지문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심야 방송에 잠든 뒤의 전파 소리는 현대사회의 문제를 떠올리게 하는 목소리지만 결국 잘 안 들리죠. 하지만 우리는 적극적으로 들어야 된다는 소리죠. 결국 김광규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즐거운 여행은 개인의 성공과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태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경계해야 할 태도다. 김광규의 태도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생각과 보다 긴 말은 일상의 삶에 대한 성찰과 현실의 문제에 대한 발언으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김광규의 의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시가 만어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답은 1번이었습니다.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 보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꼭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그 구독과 좋아요에 힘을 얻어서 더 좋은 강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생님하고는 다음 동영상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는다고 고생했습니다.